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북 지역 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산강 중하류 땀속 1m 밑에서 기준치 500배가 넘는 수온 오염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용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비판이 거셉니다. 폐쇄 조치로 유기견 250마리가 안락상을 당할 처진 한난의 보호소에 대한 청원이 일자 청와대가 보호소를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금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존 농도도 높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갑작스러운 비는 모두 지나가고 오늘은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조금씩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 기온 대구 20도, 안동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오존지수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오늘 뜨거운 햇볕 아래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최대한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돼 무더운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북 지역 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파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자동차 노조는 사측인 경북 버스 운송사업조합 측과 5차례의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에 더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월급 감소는 월 만기 근무가 23일에서 21일로 줄어드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자동차 노조는 지난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다음 주 중으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나눠 조정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노조 측은 업체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사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작아 오는 30일쯤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외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업체들이 신청한 145개 노선 조정안 가운데 37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대구은행 장은 채용 비리로 구속해놓고 이 채용을 부탁한 지역사회 지도층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채용 청탁을 받아 입사시킨 직원은 24명입니다. 검찰은 부탁한 사람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탁자 가운데 검찰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린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고작 1명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탁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채용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증거 같은 게 수집하기가 거의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단순 청탁에 불과하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게 대구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은 전 금감원 부원장, 전 국정원 간부, 은행 본부장 등 청탁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부산지검도 부산은행에 채용 청탁을 한 전 국회의원 누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구검찰은 우수거래처나 사회 유력 인사라고만 했을 뿐 누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일부만 받고 일부가 면제되었다면 이것은 법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밖에 없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사회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고 그래서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탁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줌으로써 스스로 정의를 짓밟은 건 아닌지 시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 나라 살림이나 가게 살림이나 해가 지나면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또 시설 투자는 줄인다는 정부 예산 편성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윤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2018년 국비 예산으로 3조 4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쯤 깎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깎인 예산을 일부 더 반영해 가까스로 3조 원을 확보합니다. 이마저도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달랐습니다. 인천은 3년 만에 6천억 원 가까이 늘었고 대전은 4,500억 원, 광주도 3천억 원 이상, 부산도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를 제외하면 6대 광역시 중 울산만 228억 원 줄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는 더 문제입니다. 대형 건설 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짰지만 이미 정부에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드웨어 조성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사실상 한국당의 섬으로 고립되면서 정치권 힘을 빌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대구가 오랜 타성으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홀대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국비 확보 대책반을 가동한다, 중앙정부와 접촉을 늘린다 정도를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실국 과장들이 세종시를 방문 횟수만도 거의 500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 국비는 3조 4천억 원, 정부 정책과 눈높이를 맞춘 예산, 도심 재생이나 청년 일자리 확충 같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 없이 다리 놓고 길 닦는 수준의 예산 요구로는 대구시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폐쇄 위기에 몰렸던 유기견 보호소, 한난해 보호소에 대한 행정명령이 취소되면서 유기견들은 안락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소에 내려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2만여 명의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일단 안락사도 면했고 행정처분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않는데 취소고 폐쇄도 이제 취소돼 가지고 일단은 한숨은 돌렸어요, 저는. 지금 애도 이제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비서관들은 한난해 보호소를 사육시설이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보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가축 분뇨법상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소음과 악취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구 동구청은 보호소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난해 보호소 폐쇄 논란은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포항시 정밀 조사 결과 형산강 상류를 포함한 어느 곳도 수온 오염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산강 중하류에서는 땅속 1m 밑에서 기준치 500배가 넘는 수온 오염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조사 결과는 구무천이 아닌 형산강 본류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포항시 상수원과 가까운 형산강 상류 퇴적물은 환경부 오염 1등급 기준을 초과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산강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수은이 55ppm 검출돼 환경부 오염 기준 1등급에 비해 800배 가까이 높고 오염이 가장 덜한 곳도 26ppm으로 380여 배나 오염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땅속 1m 아래에서도 35ppm,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시킨 중금속이 강바닥 1m 아래까지 쌓여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는 수치라며 재검증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이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된 곳은 수상 레저타운, 포항 운하관과도 가까운 지역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는 형산강 구무천 합류 지점뿐만 아니라 형산강 하류와 영일만항 인근까지 심각한 오염이 나타났다며 정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산강 최하류 영유마 일대에 대한 조사를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좀 더 폭넓은 구역으로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사실은 영유마 일대에 관한 오염 조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는 한편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난 수은 오염 원인자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하고 그 자문을 좀 구해본 결과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북 녹색 환경수련대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포항시 전문가 그룹도 정밀한 조사 결과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경북 여행 상품도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한령도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2016년 경북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8,000명을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올 들어 4월까지는 1,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중국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 관광 상품도 소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끊어진 네트워크도 다시 연결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경주와 안동을 묶은 경북 여행 상품이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끊어졌던 팸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청소년 축구팀의 전지훈련, 미술 전공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한령이 이르면 7, 8월쯤 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한령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비해 달라진 중국 관광객의 여행 패턴에 맞춘 새로운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보다는 인공 자원을 좀 개발해서 이분들이 올 수. 현재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역별로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어 한한령 전면 해제와 이에 따른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현대음악의 창작 흐름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음악제 제28회 대구 국제현대음악제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국제현대음악제는 어려운 현대음악을 좀 쉽게 들어보자는 젊은 음악가들의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민이 현대음악제가 된 지 28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음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Das Daegu Festival ist sehr bekannt. Das sieht man auch an Ensemble Mosaik oder das Neo Quartett oder das Ensemble aus Weimar. Das sind alles sehr bekannte Ensembles. Es ist ähnlich wie anderen Festivals, in denen die Konzerte haben, aber sehr gut ist, dass sehr viele Studenten teilnehmen. 현대음악을 이끄는 대가들의 연주가 있고 세미나와 워크숍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음악이 어떨까,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작곡가들이 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들이 많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공모 작품 연주회도 눈여겨보고 귀 기울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공모작을 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접 연주하시는 분들이 외국 연주자들 분들이신데 제가 그런 분들이 제 곡을 직접 연주해 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음악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창작 인재들을 배출하는 소중한 장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우리 월드컵 대표팀 스웨덴전에서 무기력한 공격력 속에 제대로 된 슈팅을 하나 날리지 못했습니다만 대구FC 소속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선방만큼은 빛이 났습니다. 국내외 언론 매체에서 조 선수의 활약을 높이 사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입니다. 대구FC 소속으로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국가대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서권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스웨덴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지만 조현우의 선방 덕에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후반 20분 페널티킥 실점이 있었지만 스웨덴전 가장 빛났던 선수는 조현우였습니다. 상대팀 안데르송 감독은 물론 영국 BBC 등 외신과 피파 홈페이지 메인까지 조현우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FC에서 K리그에 데뷔한 조현우는 처음부터 팀의 백업 골키퍼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는 많이 못 뛰어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팀의 승격을 이끈 2016년에는 0점대 실점률로 2년 연속 챌린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1부 리그에 승격한 2017 시즌에는 국가대표팀 데뷔 무대를 가졌고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전지훈련에서는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리그에서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지만이 뽑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린 만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구FC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조현우. 일단은 대구FC 소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가오는 멕시코전과 독일전까지 그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패배 속에도 눈부셨던 그의 활약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월드컵 스웨덴전에서 맹활약한 조현우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한정판으로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판매에서는 구매자 전원이 조현우 선수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유니폼을 받을 수 있고 선착순 21명 안에 든 구매자들은 다음 달 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플레이 에스코트와 조현우 선수와의 사진 촬영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제의 갑작스러운 비는 모두 지나가고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조금씩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 기온 대구 20도, 안동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0도까지 치솟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 오존지수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뜨거운 햇볕 아래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최대한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엔 구름이 많지만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0도, 고령 1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고령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9도, 구미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9도, 구미 30도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7도, 영주도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영주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